그날 새벽 술도가 안채의 공기는 잔잔하면서도 무거웠다. 바람은 멈춰 있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기운은 방 안 공기를 더 묵직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광숙은 평소보다도 일찍 눈을 떴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장작불을 지피는 손길은 익숙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화로의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다. 그 흔들림의 중심엔 전날 밤 그녀의 귓가를 찢고 지나간 한동석의 말이 있었다. 평생 시동생들이랑 막걸리통이나 잡고 살라. 그 말 한마디가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상처는 말보다 더 날카로운 통증을 남겼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광숙에게는 아니었다. 그녀가 오랜 시간 혼자서 감내해온 시간과 선택들 그리고 마음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잠시 장작 앞에 무릎을 꿇고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따뜻해야 할 그 불빛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라면 냄비를 꺼내 불 위에 올리고 물을 붓고 파를 다져넣고 계란을 풀었다. 모두 익숙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손짓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라면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즈음 그 김 너머로 떠오른 얼굴 하나. 오장수. 그의 부재는 이제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의 웃음, 그의 말투, 그의 등. 무엇보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그녀는 벽장 한편에 조용히 놓여있던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본 첫 페이지.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술독을 옮기던 장수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땀이 흐르는 이마, 그리고 눈을 찡그시며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 곁에서 말없이 괜찮아 라고 속삭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잘 지내고 있지, 광수가? 그 말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등을 잡아 끌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젯밤에 쓰다 만 문자를 다시 띄웠다. 잘 지내요, 회장님. 오늘 술도가 하늘이 참 맑네요. 그 한 줄의 문장.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말은 때론 너무 무력했다. 보내지 못한 문자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말들은 어디로도 흘러가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여 살지 않기로. 술도가는 과거의 흔적만이 남은 유물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야기가 흘러가야 할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라면 국물의 온기를 통해 자신을 다시 데우고 있었다. 그렇게 새벽은 깊어지고 또 한 번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새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형제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오강수는 줄자를 들고 마당을 재고 있었고 오범수는 커다란 종이를 펴들고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오응수는 나무를 쪼개며 장작을 옮기고 있었고 오천수는 안채 구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웠다. 전날 밤 형수와 회장의 언쟁을 모두 들은 터였다. 그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었기에 형제들은 오늘 하루를 그저 묵묵히 시작하고 있었다. 오강수가 말없이 마광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오응수가 곁에서 말을 이었다. 형수님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감사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술도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기억의 집이었고 뿌리였으며 동시에 서로를 붙잡아주는 끈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마광숙이 있었다. 형수로서, 누나로서,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지금 그녀가 흔들린다면 이 집 전체가 흔들릴지도 몰랐다. 그래서 형제들은 오늘만큼은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안채의 불빛은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게 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는 전날의 상처와 오늘의 결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정오 무렵 오래된 골목길을 조용히 비집고 들어온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술도가 앞에 멈춰섰다. 차량에서 내린 이는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한인 슈퍼를 운영하며 한동석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온 인물 김사만이었다.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물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의 표정은 이곳을 처음 보는 듯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향수를 담고 있었다. 이 집이 바로 그 술도가야.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의 첫 마디엔 약간의 감탄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정갈하게 접힌 선물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마광숙과 형제들은 그를 맞이했다. 낯선 손님의 등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곧 따뜻한 인사와 묵직한 악수가 오가며 분위기는 빠르게 부드러워졌다. 김사만은 형제들에게도 익숙지 않지만 묘하게 친근한 존재처럼 다가왔다. 동석이한테 술도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오니 느낌이 다르네요. 여긴 사람이 사는 집이네요. 그의 말에 마광숙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리고 안채로 자리를 옮긴 후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사만은 술도가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맛 좋은 술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건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 특히 가족이 함께 만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브랜드가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했다. 독수리 오영재 막걸리 어때요? 그는 농담 섞인 진지한 제안을 던졌다.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이 집만큼 확실한 서사 있는 곳도 드물겠죠. 그리움, 화해, 형제, 여기에 형수님까지 완벽한 중심이 있어요. 형제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광숙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써나가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김사만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부는 봄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엔 어쩌면 이 집의 새로운 시작이 실려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심 한복판 한동석의 사무실 창문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도시는 조용했고 고요 속에 숨어있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회장실 안 넓은 창가에 앉은 한동석은 고개를 들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엔 식지 않은 커피와 아직 꺼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엔 그녀에게 보낸 적 없는 말들이 가득했고 그 마음은 미처 쓰이지 못한 문장처럼 무겁고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안채 창문으로 부드럽게 햇살이 스며들었다. 마광숙은 정갈한 자세로 이불을 걷어 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꿈 없는 밤이었다. 그녀는 잠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 위에는 며칠 전부터 꺼내놓고도 열지 못했던 찻잎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열고 향을 맡는다. 진한 향기와 함께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찻잔에 물을 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술도가 마당에는 이슬이 여전히 맺혀 있었고 형제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바쁜 기척이 멀리서부터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거울 앞에 섰다. 그 안에 여자는 다소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드레스를 입지 않은 평소의 옷차림.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그녀였다. 가장 진솔한 모습. 마광숙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나로 살아가야지. 천천히 안채를 나서 마당으로 향한 그녀는 형제들 앞에 섰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광숙은 조용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 집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냥 술도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이야기가 담긴 집으로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말이에요. 형제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오천수가 웃으며 물었다.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형수님? 마광숙은 조용히 마당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봄 기운이 감도는 바람이 천천히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름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수당, 오장수의 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갈 집. 그 말에 형제들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이름. 오장수. 그는 떠났지만 이 집의 심장이자 방향이자 뿌리였다. 그 이름을 다시 꺼내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이 집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다. 그 순간 마광숙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참을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핸드폰을 엎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형제들에게 다시 말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이 집을 다시 짓고 싶어요. 그게 나답게 살아가는 길 같아서요. 형제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섰다. 안채의 마루 아래에서 장독대 옆에서 그들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엔 이제 막 다시 태어나려는 장수당이 있었다. 과거를 품은 집. 하지만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집. 그 집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술도가는 더 이상 어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사랑과 상처, 희망과 다짐을 품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술도가는 더 이상 어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사랑과 상처, 희망과 다짐을 품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금 장맛비처럼 짙고 무거운 발걸음이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강북구의 모처. 한동석은 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는 임원회의 메일을 조용히 삭제한 후 서류 가방 하나만 챙긴 채 출입문을 닫았다.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사업가로서의 냉철한 윤곽이 아닌 외롭고 지친 한 사내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 집 아직 날 받아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였다. 한편 장수당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장미애였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마당 앞에 선 채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그 집 여전히 따뜻하네. 그녀의 손엔 오래전 술독가의 땅 문서 일부 사본이 들려 있었다. 오장수의 생전 사인이 찍혀있는 그 문서는 모두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유산이었다. 마광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받아들여 살펴본 후 덤덤하게 말했다. 따뜻한 건 집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미애 씨, 그 마음 뭘 위해서죠? 장미애는 오래된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요. 셀이든 이 집이든 결국 내 방식대로라도 남겨야 하니까. 그 순간 고자동이 나타나 서류 봉투를 들고 광숙에게 다가왔다. 형수님, 이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 봉투 안에는 장수당 운영계획서, 형제들의 각서, 리모델링 도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마광숙은 그 종이들을 가만히 펼치며 말했다. 우린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카메라는 장수당 지붕 위로 천천히 올라간다. 봄비가 잦아든 마당 그 위를 거닐던 고양이 한 마리가 멈춰선다. 먼 발치에선 누군가가 자동차 문을 여는 장면이 잡히고 발소리가 천천히 장수당을 향해 다가온다. 그 그림자는 한동석. 이어지는 한 장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다시 그 집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는 꿈. 한동석의 내레이션. 이제 진짜 마지막 선택이 다가온다. 사랑은 미련일까 용기일까?